가뜩이나 좁은 골목은 불법 증축물들로 더 오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주말에는 늘 인파로 가득했고요. 과밀화, 관리되지 않은 군중, 넓은 길에서 인파가 몰려드는 좁은 길은 참사의 재료다. 이번 참사 유형과 같은 군중 압착 등을 연구하는 안전 전문가 에드윈 갈레아 런던 그리니치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헬로윈 주말 동안 이태원 관련 경찰 신고 건수는 368건이었다고 해요. 여타 주말 신고 건수보다 2.4배나 많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첫 헬로윈이었죠. 그만큼 경찰 112 신고도 급격히 많아질 시기라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사가 발생한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곧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겠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나? 2001년에요. 일본 효고현 아카시에서는요. 불꽃 축제 도중 다리에 모인 관중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11명이 사망하고 250명 가까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어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본의 재난연구 권위자인 무로사키 요시테루 일본 효고현립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요시테루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밀집 상태에서 인파에 휩쓸리면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밀집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태원에서 이번에 토끼머리띠를 한 남자가 참사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카시 참사에서도 금발 남자가 최초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참사 이후 분노를 집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한 사람에게 분노를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태를 허용한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참사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고 경찰 경비 업무 시험에 혼잡 경비를 신설해서 군중관리 훈련을 받는 인력을 더 늘렸다고 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1년 전 헬로윈에는 코로나19 방역 단속을 위해 배치된 기동대 180명을 포함해서 26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2년 전에는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이름의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모두 없었습니다. 인력을 다른 주말에 비해 늘리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인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할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의 증언으로 논란은 더 커졌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무엇을 했나? 경찰 지휘부의 초점은요. 애초에 헬로윈 안전관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집회 시위 관리와 마약 같은 범죄 단속에 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전에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과가 정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헬로윈이라 예전보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인파를 살피고 경찰서에 보고할 정보경찰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합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시위 대응에 집중하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의 현장 인력 운용 계획에서 예년과 달리 기동대는 빠져 있었어요. 현장에 최초로 한 기동대가 투입된 시간은 밤 11시 40분이었는데 이미 사고가 벌어지고 1시간 30분쯤 지난 뒤였죠. 당일 서울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가 81개대였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집회 시위 관리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사 당일 현장에는 용산서에서 나온 마약 단속 인력만 50명이었다고 해요. 서울청에서 헬로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 일대의 마약 관련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기사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입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언급될 정도로 마약 범죄 소탕에 정부의 관심이 기울었었죠. 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던 경찰의 어긋난 판단이 사전 군중 관리에 실패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 보고 라인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저녁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직전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있었어요. 당시 현장 상황 총괄 담당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요, 참사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자신의 상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사 현장으로부터 700m 떨어진 녹사평역에서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이태원 파출소에는 참사 후 1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도착을 하죠. 당시 서울청의 당직 상황관은 112 신고가 계속 쏟아지는데 자리를 비웠고요. 집에 남아있던 김광호 서울청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합니다. 더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시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여서 2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비서실 직원을 통해 사고 소식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 보고 체계상 허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돼서 현재 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이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죠.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긴 했지만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차 구청장이라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해서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뒀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나 참사 당일 안전관리, 이런 재난관리 주체로서 지자체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28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고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게 결국 셀프 수사 아니냐는 논란도 있죠. 제가 최근에 한겨레에서 인상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엄기호 사회학자가 기고한 글이었는데 시민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책임질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시민은 권력을 위임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인파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증축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될 거고요. 늘 그렇듯 뒤늦게서야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사 후에야 알게 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시스템의 허점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임질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난과 죄책감에 휩싸이는 개인들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는 일선 경찰관들과 구조대원들.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현장에 있었지만 CPR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현장의 생존자와 목격자들. 이번 참사로 사회 구성원에게 쌓이게 된 이런 내상은 결국 이 허점을 어떻게 복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없었더라면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할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매일 화수목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